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벌써 끝나네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A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세 어제 1898로 마감이 됐군요. 근데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고용이라든가 제조업 지표 등등이 상당히 좀 개선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 경기가 좀 확실하게 좀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그런 지표들의 개선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세계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올 하반기에 들어서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정치권의 어떤 정치권의 권력에 관계된 그런 리스크라고도 이해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믿는 쪽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 대선도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중국도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유럽 각국 웬만한 나라들은 다 정권의 향방이 결정이 됐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12월 달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대충 결정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보다도 확고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를 갖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힘이 쏠리는 만큼 경제 쪽에도 그런 기운이 반드시 불어넣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과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과 또 연초로 내년 연초로 갈수록 나아지는 증시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에 강정헌 부장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에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미국을 덮쳤죠. 8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현재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리케인 샌드의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 앞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 이드코 전문가는 오늘장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그 투자 비법을 저희도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짭니다. 네, 자, 오늘도 3% 수익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에 계시는 강정헌 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와 함께 분위기 좋았던 뉴욕 증시 상황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13포인트 하락하면서 1898.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1900포인트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 하지만 개인과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14억, 1839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투신권, 기관 투신권들이 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0.52포인트 상승하면서 8.8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기관이 310억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개인과 기관 전체적으로 주요 상승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떨 한일은 1.6원 상승한 1090.3원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사흘째 소폭 상승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기관 매수세, 통신 장비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집중 상하 종목들도 대부분 파라다이스라든가 CJ 오쇼핑, SM, SK 브로드밴드 이런 종목들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테마 업종으로는 전자결제주가 스마트폰 직불 결제가 8일부터 가능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S 모빌리언스라든가 다날, 한국 사이버 결제, KB 인시스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을 좀 보였고요. 주체율 매상위 종목으로 외국인은 거래 코스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다음, 게임빌, 메이톡스, SM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매수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한국전력, LG화학, 한국가스공사, NH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SM, 커프스, CJ 오쇼핑, 셀트리온, 네이버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46포인트, 다우지수가 1.04포인트 상승한 13,230.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와 42.8포인트 상승하면서 기술업종이 상승을 좀 주도했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IT주의 상승도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ADP, 미국 설문집계업체죠. ADP가 발표한 10월 민간 고용지표가 지난주 신규 취업 상승 건수가 미국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신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5만 8천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문가 예상치 13만 1,000명을 웃도는 그런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들이 계속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이런 제조업 지수, ISM 지수도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개선된 51.7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50 이상을 기록한 부분이 일단 흑자화 수축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어떤 시간이 나왔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지난달에 이어서도 50 이상 기록하면서 확정 부분에 좀 들어갔다는 낙관론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에 큰 견인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원유 재고도 예상보다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한 87.0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자는 RF텍을 추천하셨는데요. 어제도 흐름이 괜찮았죠? 네, 어제 RF텍 시초가 11,900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 11,300원에 마감했는데 장중에 3.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 이상 도달했습니다만 RF텍은 올해 하반기 현재 삼성전기가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일단 투박형 무선 충전 모듈을 개발한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치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LTE 시장 확대나 성장성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3분기 실적은 발표 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대여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PER 6배 수준 그리고 내년도 대비해서는 PER 5배 수준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점대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줄 알아도 필요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3% 이상 도달했기 때문에 성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느 기업입니까? 네, 오늘 시가공시면 아이테스트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테스트는 디램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장비군과 기술적인 노하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이 테스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의 시스템 지분량 증가로 인해서 향후 이 반도체 테스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역시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둘 수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505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하이닉스의 메모리 출하량 증가와 삼성전자의 출하량 증가, 이런 영향이 좀 있었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원가와 고정비 증가로 인해서 45% 감소한 52억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해외 신규 고객, 이 샤프의 물량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은 실적 개선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회사 측에서도 주가 안정과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30억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계약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지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도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정직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시가 공략주로 아이테스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이테스트 목표가, 손절가 등등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주가 대비 3% 이상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50원 하여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에 계시는 강정헌 부장과 함께한 종목 추천이었습니다. 아이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한 1분 20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상당히 모습이 괜찮았던 점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거의 전 종목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딱 하나 이게 파랗게 있는 게 영 눈에 거슬리네요. 네, 삼성전자가 1.08 상승하고요. 현대차가 2.08, 포스코가 역시 똑같은 또 2.08% 상승합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1.86% 상승이고 기아차 역시 2.16%로 현대차, 기아차 등등 완성차 업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차 미국 시장에서 리콜 될 거다라는 그런 루머가 어제 퍼지면서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 하락권을 충분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모습이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대형주들이 1%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거래소는 2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919포인트 단숨에 1920선까지 내달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19% 하락한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SM 등등 1% 초중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CJ는 2% 상승한 코스닥, 5포인트 상승한 513포인트로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1920선을 회복한 23포인트 오른 1921, 그리고 코스닥은 5포인트가 상승한 513.99, 거의 514포인트로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자, 한 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1920선대까지 좀 한 번에 올라오려는 움직임이고요. 그런 움직임은 어제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그리고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요. 그렇게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도 여기서 좀 추가적인 하락 좀 가능성보다는 좀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죠. 미국의 대선,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 정권 이양,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한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이 정말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1800 한 7, 80선 정도를 저점으로, 그리고 1900 한 40포인트 정도를 좀 고점으로 한 박스권 움직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너무 큰 폭의 상승을 하지만 너무 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고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은 어차피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관련하여서 눈치 보는 장세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1920포인트대 좀 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은 어쨌든 좀 기분 좋은 모습이고요. 어제 좀 상당히 많이들 힘들어하셨을 텐데 오늘 시장 좀 계속적으로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이 157억 원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 움직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그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장중에 좀 매수로 전환되면서 지수를 좀 낙폭을 줄이는데 좀 힘을 보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지만이 상당히 오를 수 있고, 또 어제는 투신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 투신이 상당히 많이 매도했는데 오늘은 투신권도 지금 소폭 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도 또 오늘은 좀 안정을 찾고 있고 하기 때문에 투신이 또 매수를 한다면은 오늘 시장의 움직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기분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17,000원 상승을 하면서 131만 4천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지금 강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4% 상승을 하면서 31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정말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늦어집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26,100원까지도 오늘 뛰어 오르는 모습,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3,000원대 상승을 하면서 16만 3천원까지 뛰어 오르는 모습. 오늘은 일단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좋고 수급도 좋고 지수도 좋고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포트 좀 관리하는데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은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봅니다. 네, 일단 간밤에 글로벌 증시 살펴보시더라도요. 상당히 경제지표 자체가 호조세로 나타났다는 점 자체가 오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513.99포인트로 1% 넘는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요.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같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당히 조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등 자체도 상당히 코스피보다는 크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내려갈 때는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시각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그만큼 낙폭 자체가 깊었던 이 구간 자체는 우리에게 매수 타이밍을 준 자리였다,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를 한번 좀 전망을 해보면요, 추가적인 상승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만큼 경제지표 호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인 정책, 정부 교체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은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신 테마주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 주체별로 한번 보시면요. 개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특징적으로 오늘 좀 사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오늘 크게 올랐던
지금 크게 오르면서 시작하는 만큼 외국인의 매도세를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중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코스피는 투신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거고요. 대신 코스닥은 꼭 외국인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오늘 데이 트레이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이 지금 사는 업종은요. 통신방송 서비스라든지 IT, 하드웨어 부분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분야만 지금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지금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업 쪽에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현재 외환 시장의 흐름과 오늘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0.6원 하락한 1091.7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전과 그리스 긴축과 관련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당 1.2942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0.0018달러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6만 3천 명 이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예상치 대비 6천 명을 하회한 수치로 양호하게 나타나있습니다. 또한 ADP에서 발표한 10월 민간 부분 고용 역시 15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개월 내 최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그리스 국채 재매입 방안이 그리스 부채 경감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 국채 재매입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권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면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90원 선의 방어 의지를 보이고 있는 외환 당국과 최근 꾸준히 출회되고 있는 내고 물량이 맞으며 다소 쉬어가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 및 중국 경제지표 호전으로 위험자산 거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 있지만 당국의 1093 방어 의지가 확고하고 다음 주 미국 대선 이후 당국의 시장 개입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의 큰 폭의 하락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일 대형 수주 소식이 들리는 등 연말 기업들의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커서 내고 물량 추세는 지속될 수 있어 달러화가 상승세로 방향 전환하기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90원에서 1,09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요? 네, 현재 3년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6포인트 하락한 106.21포인트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따라서 약세 전환하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2bp 상승한 1.725%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0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72.2를 기록하며 전월 68.4에 비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9월 건설 지출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0.6% 증가로 나타났고 10월 미국 PMI 지표 역시 51.7로 소폭 개선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모멘텀이 사라진 이후에 환율 및 주식 시장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90원 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금일 유로 및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세로 국내 주식 시장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간밤 미 국채 시장 의 약세 마감 영향까지 포함하여 국내 채권 시장은 역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과 이후 재정절벽 관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플레이어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6%에서 2.8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의도의 시각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지표 개선 속에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고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중국 PMI와 기업 실적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체크해봅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방어주 시가총액 비중과 이전 고점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요. 부국증권에서는 박스권 속에서 개별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013년 주식시장 이슈와 테마에 대해 점검해보고요. 신영증권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해 증시는 제조업 지수의 반등과 함께 3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며 2,100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제조업 지수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생산과 신규 주문, 수주 잔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체크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순이익은 2분기보다 4.8% 감소했는데 전체적인 실적 추이를 보면 순이익이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시총 비중이 높은 금융과 에너지 업종의 견고한 실적으로 지수 전반의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는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121선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주요국의 3분기 GDP 발표 이후 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순환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로존 문제와 미국 재정절벽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복 탄력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이지만 시장의 하방 경직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방어주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전 역사적 고점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단기 과열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는 고령화, 필수 소비재는 중국 스토리를 반영하고 있어 이전 고점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도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부국증권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중국 PMI 제조업 호조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설비 투자 확대 후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LG그룹 IT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또한 기관들이 재차 코스닥 틈새 시장에 소형 개별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증시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2013년은 유동성이 집중할 정치, 사회, 산업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정치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냐 롬니냐 사이에서의 엇갈린 수혜주 전망, 중국의 7대 성장 동력과 내수 확대 산업 수혜 기대, 한국은 지수 방향성보다는 산업 종목별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 종목들은 G2, 이 미국과 중국 정치 이슈의 교집합 수혜 종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로는 고령화와 관련된 헬스케어와 고배당 관련주, 산업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외부 변수의 방향을 벗어나 꾸준한 방향성을 보이는 업종으로 IT 부품주, 플랫폼, 기후의 변화와 관련된 종목군에 관심을 보일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미국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초대형 허리케인인 샌디가 미국 동북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미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증시는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예정 없는 휴장을 선언할 정도였는데요. 미국 경기가 이제 막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번 샌디의 여파가 향후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다가올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나타났던 5번의 허리케인 사례를 살펴봤더니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허리케인 발생 시 미국 경기에 특별한 영향을 주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역사상 최대 피해 규모를 낳았던 카트리나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피해를 입었던 멕시코 연안은 미국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규모가 크고 정유시설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주요 에너지 인프라 파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설비 가동률이 80에서 78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산업 생산도 전월비 2%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9월 산업 생산 변화를 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 산업 생산 하락을 이끌었던 원인에서 항공 및 수송 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생산 감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타 업종들은 오히려 9월 들어 생산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는 항공 및 운수, 에너지 관련 쪽으로 좀 한정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샌디 역시 큰 영향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허리케인 발생 시에는 카트리나처럼 준비를 못한 대응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그 피해가 카트리나에 비해서는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샌디가 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샌디가 상륙하기 3일 전에 비상사태 선언이 발표되었고요. 하루 전에는 뉴욕주의 대중교통 운행도 완전히 중단되면서 발빠르게 예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샌디로 인해서 실업 증가 및 민간 소비 위축으로 미국의 4분기 경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연말 소비 기대감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안 그래도 재정절벽 이슈를 반영해서 낮춰진 기대감을 더욱 낮게 가져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카트리나의 경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허리케인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은 2-3개월 내내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샌디의 영향도 연말이 갈수록 점점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재난 피해 복구 과정을 통해서 향후 경제 활동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재난 발생 이후 통상적으로는 정부는 수해 복구 및 인프라 시설 회복을 위해 많은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정부가 나설지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정부의 지원 노력은 존재할 것은 확실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연말 부채 법정 한도 논의와 재정 절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요. 샌디 피해 복구 비용 투입을 위한 재정 지출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재정 감축과 관련된 합의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일부라도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는 재정 절벽과 관련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미국장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크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어제 기관 물량이 쏟아지면서 네. 코스피가 또다시 19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장 영향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보유하신 종목들 리스크 관리에 좀 힘을 쓰시는 게 1차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1884포인트 선에서 1차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대외적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지금 유럽에는 기댈 것이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대선 결과가 나와야 뭔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면 지수를 지탱해주는 힘이 경기 방어주와 중국 관련주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LG화학이 4%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정권 교체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시기가 됐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들 지금 따라잡기에는 추격 매수에서 따라잡기에는 부담이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현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고요. 또 대선 주자들 정책 발표가 한창인데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약들을 확인하시면서 종목별로 살피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좀 디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오는 글로벌 기업인 텐스프라이의 자회사로서 인공치아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수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국내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스테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업계의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시장을 양분하는 위치에 있고 디오의 등장으로 임플란트의 가격이 많이 내리게 되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죠. 요즘 주위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임플란트 시술이 워낙 고가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선택하게 되는데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진 회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노인복지와 헬스케어 관련주로서도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완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와줄 것 같고요. 지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수 봄직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편에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들과 함께 LG화학과 더불어서 201선과 200주봉선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렸었죠. 기술적인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각에서 1차적으로 13,100원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은 무난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오라는 종목 자체가 문재인 대선 주자의 노인복지 관련들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관련된 뉴스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해서 정책성 뉴스나 공약들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TO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하시는데 한번 꼭 고려 대상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여서 좀 다행입니다. 19포인트 오르고 있는 거를 유지하고 있고요. 1920선 확 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1917에 아직 그건 좀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도 513포인트 올라 있습니다. 자, 업종 스캐닝입니다. 노선호 전문가께서 현재 시장 상황,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을 살펴드립니다. 현재 시간 IT 업종의 움직임은 양호한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4%대 상승을 하면서 34,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차트만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 좀 그런 착각을 들게 할 만큼 주가의 움직임 거의 27,000원대부터 34,000원대까지 10월 달부터 쉼없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결국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기가 단기 고점 부분도 아니고 지금 박스권 하단부인 시장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끝까지 보유를 좀 추세가 꺾일 때까지 보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특히나 25,000원대 그동안에 좀 장기 박스권이었던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25,000원 돌파를 하는 타이밍은 오히려 또 추격 매수하는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 대해서는 쭉 좀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IT 업종 계속적으로 관심 유효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밀리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나 워낙 강세가 실적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1.9%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91,000원대 올라서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은 어제 음봉의 한 중심축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까지 만약에 이 정도 지켜준다면은 다음 주에는 또다시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기 지금 충분히 어제 그제 밀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이라는 점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수가 여기서 완전 꺾이지 않는다면은 전저점 10월달에 저점 정도 지지선으로 삼성전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실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 그제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그제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에 많이 급락을 했는데 어제 이제 오히려 또 어려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십자 일봉이 나오면서 또 양봉을 보이면서 반전 캔들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14만 원 선만 좀 회복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 14만 7천 원 정도, 15만 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한 만큼 지금은 이제 매수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기와 삼성 SDI 이 두 종목 정도를 IT 업종 중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는 보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망, LG전자도 지금 보면은 전고점 이제 거의 다 달았습니다. 78,900원대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랐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 이 정도에서는 조금 분할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도 힘이 없네요. 현대차가 지금 0.93% 밀리면서 21만 3,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사실은 이제 어제 국내의 10월 판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도 어느 정도 뭐 22만 원대까지 나왔는데 또다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 쪽에 좀 미국 쪽에서의 리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관 쪽이 상당히 좀 큰 폭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의 리콜인데 만약에 그 부분을 안다면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좀 먼저 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순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10월달 판매 호조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미국 쪽이 만약에 뭐 리콜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밀린다 하더라도 분명 오늘처럼 시장이 좋을 때 밀리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면은 저점 매수보다는 좀 관망 또는 오히려 이제 또 전저점을 어제 저점을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좀 먼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쪽 판매가 어쨌든 좀 그래도 양호하다면은 타이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넥센 타이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뭐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이런 타이어 관련주 쪽 저점 매수 좀 노려 보신다면은 리콜 같은 그런 좀 악재가 안 나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종 오늘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삼성중공업 4.89% 상승을 하면서 34,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3,200억 원대 발표되면서 지금 다른 조선업종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막 22% 정도 증가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제가 조선주 중에는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삼성중공업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호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선업종 유럽 쪽의 위기가 좀 완화가 되면은 충분히 좀 한 37,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텐데 계속적으로 지금 뭐 그리스발 악재도 뭐 끝나지 않고 뭐 스페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구제금융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가장 양호하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조선주 같은 경우 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 과대 이후에 좀 반전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7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박스권 하단부 라인 위치돼 있는 상태고 삼성중공업이 끌고 간다면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쨌든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섹터는 정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GS가 3%, SK이노베이션이 2.19%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정유 섹터 같은 경우 보신다면은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 수해 받으면서 국제유가 어제도 이제 WTI 기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에도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주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 주도 업종은 IT 섹터와 정유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 내에서의 좀 주도주들 그리고 주도주를 못 사고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은 앞서서 얘기 드렸던 후발주들 충분히 좀 저점에서 매수하시고요. 정유주 쪽도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GS 이런 종목들 충분히 좀 GS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뭐 이런 종목들 신고가에서는 손절을 염두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GS나 SK이노베이션 이런 정유주 반드시 좀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학 쪽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LG화학이나 호남석유 오늘 양호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1.96% 상승을 하면서 31만 2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역시 낙폭이 컸습니다. 4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낙폭이 컸었고 또 미국의 공장 가동 중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낙폭이 더해졌는데 사실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30만 원과 33만 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는데 미국의 공장 가동 중단 때문에 박스권을 잠시 이탈을 했고요. 지금 다시 지금 박스권 상단부를 향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대 역시 접어선다면은 LG화학도 조정 시에는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걸 말씀드리고요. 호남석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 큰 욕심 부리고 뭐 추세 매매하실 분들은 아직까지 뭐 추세가 확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망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박스권 하단부를 좀 지지라인으로 설정하시고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접근하시기에 좀 꽤 괜찮은 업종은 그래도 화학업종이다. 그래서 지금은 IT 업종, 정유업종, 화학업종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금융건설은 이상로 대표께서 보십니다. 네, 일단 뭐 철강 금속 업종 보시면요, 오늘 어느 정도의 강보합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제조업 지표 자체가 호조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다시 화랑을 띨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투자 주체별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키워드는 저가 매수입니다. 저점 매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는 신고가 가는 종목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가 매수세가 오늘도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게 조금 보시는 방법이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강 금속 업종이라든지 기계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오늘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4분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바닥권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낙폭 과대에 따른 어느 정도의 상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업황 자체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한 가지가 있죠. 철강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만큼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절상됨에 따라서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철강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업종이라는 것을 꼭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종목은 현대아이스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기도 하고요. 최근에 낙폭이 컸던 이유는 자동차 업종의 부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냉열 강판을 만드는 회사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매출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들의 판매 부진 자체가 현대아이스코의 주가 추이를 낮추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세적인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오늘 자리에서 조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어느 정도의 단타 위주의 매매는 오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쌍바닥 패턴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오늘 어느 정도의 투자의 수익의 적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기계업종을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왜 오늘 5%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단은 중국 모멘텀을 조금 들 수가 있겠죠. 중국의 정권 교체가 어느 정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연히 경기 부양책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본에 대한 증가 소식이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오늘 급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요, 아직까지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할 적기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추세 자체를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요, 박스권 자체를 이탈을 하고 그 하단에서 지금 움직이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지점, 지금은 17,000원대가 상당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지점을 뚫으려고 하면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장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동반된 시장이 되어야지 이 지점을, 저항선을 뚫기가 상당히 쉬워지겠죠. 지금은 위에 있는 매물 자체가 지금 악성 매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의 시세로 조금 적용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업종으로 넘어가서 오늘 특별히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재무구조상의 문제는 없죠. 하지만 낙폭 자체를 보시더라도 3,000원대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큰 지금 상승세가 조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적인 면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저가에서 많이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다시금 살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적인 가치 자체가 훼손되지 않은 한 지금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눌림목에 해당하는 거죠. 그만큼 이 지점에서는 당분간의 반등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자체를 조금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3,000원 자체가 기점이 되겠죠.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사이에 작은 박스권이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원바닥 상태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쌍바닥 형태가 찍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3,1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매수 적기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상당히 지금 시세를 못 주고 있는 게 일단은 실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쪽에서 찾고 있죠, 활로를. 그래서 중동 쪽은 조금 미약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쪽에 다시 또 활로를 찾고 있는 경우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좀 작용하고 있고 지금은 저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쪽까지 정리하면서 코론글로벌 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 3,000원대가 일시 붕괴되면서 기관과 개인 간의 대규모 손바뀜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께서는 또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통신업종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볼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 LG U+의 강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영업 손실 한 61억 정도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는 마케팅 비용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했을 때는 이제 실적 개선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LG U+ 같은 경우 좀 중장기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신주를 정말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LG U+를 지금 7,000원대 초반권 7,5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좀 분할 매수하시면은 중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조금 이제 37,000원대에서 횡보를 최근에는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34,000원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지만 배당 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의 양봉을 보고 좀 매수 관점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단기 투자하실 분들이나 그래도 좀 등락이 있는 종목들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통신주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 쪽 접근하는 게 더 낫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주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LG 상사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역시 하나인데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번 주 들어서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가시화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에 치고 나갈지는 참 두고 봐야 되겠지만 44,250원대의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제 얘기를 듣고 좀 4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10% 정도 이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조정 시에 또 사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매매를 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 LG 상사도 좀 한번 보신다면은 LG 상사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상당히 좀 양호하게 2%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역시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데 차라리 LG 상사 쪽도 지금 박스권 하단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쪽 자원개발 관련하여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내년 5, 6월 달 가면은 대우인터라든가 LG 상사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분명 한 단계 정도 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 유통주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롯데쇼핑이 좀 강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오늘도 날씨 상당히 쌀쌀한데요. 겨울철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의류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해서 이제 이런 백화점주 쪽도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금 13만 원대에서 지지력은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화점 관련주도 좀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은 좀 현재 가격 정도에서는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음식료 업종의 히어로는 빙그레였죠. 제가 수요일날 빙그레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쪽에 바나나 우유 수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확실히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어쨌든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 어제 신고가 돌파했던 자리는 분명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더 받는다면, 오늘 조정 첫날 살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을 다음 주에까지 받는다면은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농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제주 삼다수가 이제는 농심이 아니라 12월부터는 광동제약 쪽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 내년도 실적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농심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좀 서서히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모멘텀이 사라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마주 흐름 살펴볼까요? 테마주는 과연 어떠할지요? 네, 뭐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같이 보시면요, IT 부품 드디어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들썩거릴 때가 됐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시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도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IT 부품주를 살 때 뭐가 가장 중요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을 가장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코스닥 업종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나타내는 부분이 IT 부품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적을 꼭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터치패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무선 충전 관련주는 꾸준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제약업종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일 지금 제약업종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를 오랜만에 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큰 상승세를 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약업종 주기세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주들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저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신고가를 지금 가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을 보시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한 큰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거래량은 매수의 거래량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자체가 예전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조이맥스라는 차트랑 상당히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를 상당히 길게 단 양봉 향기가, 음봉 향기가 있었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상한가 2번을 가고 3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 나타냈는데, 이 모습 자체가 지금은 유나이티드 제약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똑같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거의 형제뻘이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상한가를 만약에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다 좀 더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으로 한번 정치인 테마주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박근혜 테마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오늘 박근혜 테마주를 산다면 신우를 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거래량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차트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하단 자체가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던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점 자체를 지지를 하고 지금 이평선을 횡보를 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달리는 시점 자체는 거래량이 항상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단 자체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저 보고요. 그래서 하단 자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지선이 자체가 1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래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상한가를 일으켰던 거래량 자체가 지금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고점에 있던 1600원대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상태고요. 거래량 자체 준 것을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박근혜 테마주 중에서 꼭 한 종목을 고른다면 신우를 선택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각 업종별 또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KS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며 상승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도 10포인트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측면에서 볼 때 1,100원을 하향한 환율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상당수의 글로벌 수출주는 환율 변동성을 감내할 내공이 있고 당초 연말 환율 전망치가 1,050원까지 내려갔던 점을 염두에 둘 때 결국 환율보다는 경기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생각됩니다. 유틸리티, 음식료, 통신 등 내수주와 실적 호조로 기관이 사모으고 있는 종목에 한정해서 매수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딜까요? 네, 화장품 원료 전문 제조기업인 바이오랜드입니다.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원료 시장 중 바이오랜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기준 49%로 주요 고객은 참전,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LG 생활건강 등입니다. 로레알 등의 하이론산 공급을 확대했고 미백 제품인 알부틴 및 식물 추출물을 일본과 중국에 수출 중입니다. 네, 자 바이오랜드 중국 공장을 신설하고 이제 본격적인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던데요.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약 24억 원을 투자해서 현지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기 자본 931억 원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 장쑤성 하이먼시에 총 1만 1667제곱미터 대지에 오는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완공될 경우에 바이오랜드는 연간 매출액 500억 원 규모의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지난 2006년 중국 연구소를 설립했고 내년 말까지 공장 설립 완료하고 2014년부터 본격 가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가격대가 중요할 텐데요. 네, 현 주가는 PER 18배, PBR 2.7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바이오랜드는 최근 중국 시장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16,000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연속 순매수도 최근에 12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16,100원에서 16,800원,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랜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키움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께서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장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무료입니다. 무료 문자로 주시던가 아니면 전화번호 02315-2610번으로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저희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들러주시고요. 여전히 1917선, 513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장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보다 더 한 단계 높이 우리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잠시 후 뵙겠습니다.